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고 이번 2주차부터 이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 강의로 진행함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에 들어와서 매주 해당 시간에 꼭 해당 강좌를 수강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출석 여부도 반드시 체크가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심해서 강의를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수업 전에 우리 1학년들은 이제 군사학과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모든 게 낯설고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내가 잘 군사학과 생활을 잘 마치고 장교로 임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설렘 반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강의를 듣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 그림도 이 꼬마 여자아이가 이제 11.5m의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들과 같은 처지의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시소의 한쪽에는 5kg짜리 수박과 다른 한쪽에는 5kg짜리 얼음이 놓여 있어서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5, 6월 태양볕이 내려쪼이는 상황에서 한 30분간 놓았을 때 시선은 어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수박이 있는 쪽으로 기울 것인지 아니면 얼음 쪽으로 기울 것인지 답은 평형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즉 뜨거운 태양 열에 의해서 얼음이 녹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무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수박이 땅에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얼음도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균형이 다시 온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군사학과 신입생으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순발력과 감각을 갖고 열정을 다하여 학과 생활에 임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4개고 다리가 4개고 점심에는 다리가 2개고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즉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는 기어 다니기 때문에 4개의 다리, 즉 2팔과 2다리, 그래서 다리가 4개인 것이고, 점심 때는 이거는 이제 청춘의 삶을 살 때는 2다리를 걷고 건너기 때문에 2개고, 저녁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지팡이가 하나 더 있어서 이제 다리가 3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학년들은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는 은유 시인이 트로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트로이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의 원인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이제 미케네의 왕비인 헬레네를 납치해 가는 바람에, 즉 여인의 문제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겠습니다.
트로이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편성이 되는데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이제 아가멤논이 되고 그 밑에 이하 장수들이 헥토르 또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디세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연합군의 밑에 장군이 됩니다. 트로이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헥토르가 그리스 연합군에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은 10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 10년간의 전쟁의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 인간들의 여러 상황을 묘사한 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썼던 일리아스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로이 전쟁을 잘 치르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를 함락시켰던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10년간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디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디세이에는 우리 인간이 리더들이 어떤 자세와 또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또 장교로서 부하를 안전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리더십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태어나고 청춘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죽게 됩니다. 중세에 서양의 3대 유명한 화가 하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티치아노가 그림 인생 3세대라는 명작을 남겼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순진하게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좌측에는 젊은 남녀 청춘이 젊음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모습이 보이고 멀리 그늘맥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 바로 티치아노가 그린 인생 3세대 그림의 아주 유명한 명작이 되겠습니다. 티치아노의 또 다른 인생 3세대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왼 좌측의 그림은 이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서 노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젊은 청춘은 현재를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래야지 미래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는 티치아노가 또 다른 그림인 인생 3세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대문호가 독일에 있었는데 그는 바로 게테가 있습니다. 게테는 젊은 베르텔의 슬픔에 유년기와 청년기를 그렸고 이제 장년기에 어떤 인간의 갈등을 그렸던 빌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그리고 노년기의 모습을 그린 이제 파우스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것도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즉 우리 인간의 삶이 흐름을 갖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험난함과 또 무한한 유혹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 연합군의 명장인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부하들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타케로 돌아갈 때 이 미모와 노래의 요정인 사이렌을 만나서 거기에 현혹되고 유혹될 때 자신을 기둥에 꽁꽁 묶어서 즉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벗어나서 부하들을 안전하게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스타벅스에 보면 컵에 이와 같은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의 주인공이 바로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즉 바다의 요정, 노래의 요정, 바로 사이렌을 로고로 쓴 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그런 로고가 되겠습니다.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는 이제 무인도에서 어떤 미모의 칼립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기서 나와 불멸의 삶과 또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해서 아름답게 살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오디세우스는 그런 현실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고 유혹을 극복해서 이제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페넬로포를 찾아서 가는 그 갈등의 시간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더들은 때에 따라서는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달성함과 동시에 또 부하들에게 유익한 그런 리더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인도에서 이제 부하들이 키클롭스라는 그런 괴물에 잡혀서 이제 잡아먹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라는 괴물이 포도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포도주를 먹여서 키클롭스라는 괴물이 술에 취해서 정신없을 때 부하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디세우스는 부하를 이끌고 풍랑이 몰아치는 지중해를 건널 때 즉 폴리메포스라는 괴물이 등장해서 바위와 또 여러 가지 풍랑으로 온갖 역경과 유혹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부하들을 안전하게 이타케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그동안 기다렸던 페넬로포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수많은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즉 내 안의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소녀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독살스러운 마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 가지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면 하나밖에 안 보이고 그 있을 수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내 안에 적은 자신이 나태하고 게으름, 자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내 안의 적입니다. 니체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심하게 굽히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것이 바로 나태와 게으름,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이토록 자만 앞에 나약한 이유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의 마음을 주물럭거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말세인과 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인은 현실에 알락만한 꾀하고 편안하게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세인이라고 했고 나에게 닥쳐오는 역경과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서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초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인이 되겠습니까? 초인이 되겠습니까? 오디세우스는 이제 아까 얘기한 폴리페모스라는 괴물을 만나는데
이 괴물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동굴에 감금을 합니다. 리더는 때에 따라서 부하와 다른 그런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부하의 안녕과 또 부하의 사기와 당길심을 유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굴에 갇힌 부하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한 오디세우스의 지혜가 발휘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해 있는 폴리페모스를 칼로 찔러서 눈이 멀게 한 다음에 부하들이 모두 양가죽을 입혀서 폴리페모스가 문을 지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할 때 양으로 착각하도록 하고 이제 부하들을 무사히 동굴로부터 탈출시키게 됩니다. 이 또한 오디세우스의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적에서 이야기했다면 내 밖의 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삶 그리고 군 생활 내 밖의 적은 온갖 음모와 사기와 또 여러 가지 무질서와 또 이런 것들이 내 밖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까라바조 이 미술가도 중세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티치아노, 까라바조 다 동시대의 유명한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루벤스라든가 티치아노, 라파엘로, 미켈란젤로가 그야말로 유명한 미술가로서 중세에 풍요롭고 대접받는 미술 작품을 했다면 까라바조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그런 미술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런 악한 면과 또 사악하고 사기와 음모의 그런 인간의 내면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까라바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그 귀족 부인들이 카드를 하는데 몰래 뒤에서 카드를 바꿔 치거나 그야말로 술수를 쓰는 이런 그림을 그런 모습으로 잘 나타납니다. 조르주 드라투르는 삶의 인생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순간적인 달콤함이 공존할 것이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함에 젖어서 자신을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저앉게 하는 현실에 자만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그의 묘에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학년으로서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한 것 없고 1년이 지나고 또 우물쭈물하다 보면 4년이 지나서 인관하고 또 우물쭈물하다 보면 한 계급 더 올라가고 또 우물쭈물하다가 목표로 하는 군에서 고급 장교가 되면 관계없지만 우물쭈물하는 그런 장교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큰 의제가 초심을 잃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트로이 전쟁을 마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배를 타게 되는데 자신을 배의 기둥에 꽁꽁 묶고 부하들은 밀랍으로 전부 귀를 막으라고 하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게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어느 그 지역에서 사이렌을 만나게 되는데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을 보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풀어달라고 하면 나를 더 꽁꽁 묶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초심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더 꽁꽁 묶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회 1학년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각오와
또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또 희망과 꿈이 초심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우리 1학년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학교 생활하다 보면 여러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게을를 수도 있고 자만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남대학교 군사학과에서 첫 강의를 듣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신성하고 고귀한 그런 시간을 또 그런 상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 늘 군사학과에 처음에 왔던 그 초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시 허리띠를 동가매고 다시 재기하고 또 더 다른 의지와 열정으로 모든 일을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사회는 늘 경쟁의 사회입니다. 여기 의자는 4개인데 5명의 학생이 서로 둥글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번 하면 내 자리가 없어서 누군가 도태돼야 되는 이런 냉정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에서 나의 꿈을 실현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부여된 임무를 또 부여된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시골 처마 밑에 재물집을 짓고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부화하게 됩니다. 어미는 매일 열심히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들한테 골고루 먹이를 나눠주고 이들이 성장해서 날개를 낳고 날개로 이제 다시 비상하도록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어느 새끼 하나 낙오되는 새끼 한 명 없이 똑같이 먹이를 주게 되는데 어미는 입이 찢어져라 한 제비 새끼들을 누가 가장 먼저 먹었고 또 누가 먹어야 되는지를 순서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먹은 제비 새끼는 어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끊임없는 자리 다툼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미가 돌아와서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누가 먹은 지가 가장 오래됐는지를 입의 크기를 가지고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은 지가 가장 오래돼서 가장 배가 고픈 새끼는 조그만 차이지만 입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절실함으로 부지런히 내 기회를 내 순서를 놓치지 않도록 항시 준비되고 절실함으로 생활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시사를 주게 되겠습니다. 이지선이라는 한남대 포항에 있는 그런 교수로 있는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대학교 때 화상을 입어서 무려 13차례나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얼굴을 얼기설기 이렇게 그 화상의 후유증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선이라는 이 교수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절실함으로 삶을 살아서 오늘날의 모든 이의 어떤 그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이 교수는 인생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그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아래 그림은 그 이지선 교수가 마침 중국 유학생으로
화재로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굴이 흉측한 여학생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서진규라는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로부터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 병사로 입대했다가 또 장교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 파견되어서 근무도 했고 이제 60살의 나이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교수가 된 그런 서준기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꿈은 이루어지기 전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에서 꿈을 이루기까지는 여러 가혹하고 험난한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오디세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올해 어려운 항해는 먼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의 적과 내 밖의 적과 싸워야 하는 끊임없는 도전이고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성찰하고 그것을 탁월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학과 생활이 무섭고 두렵고 또 호기심으로 가득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모레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운명을 사랑하라. 아까 일리아스의 주요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즉 죽음을 늘 기억해서 현실의 세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갖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팝송 중에 All I Have to Do is Dream이라는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다 드림, 다 꿈과 이상을 향해서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성실하게 매사에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먼 시간 후에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야말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갖기도 합니다. 즉, what if?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what if보다는 why not? 왜 나는 아닌데? 왜 내가 못하는데? 즉, 왜 안 되는데? 를 모토로 삼고 항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면 성실한 삶으로 본인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입니다. 부하들을 밀랍으로 귀를 막고 지중해를 건너는 오디세우스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이렌의 요정을 만나기도 하고 험난한 여정길이 되지만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는 징기스칸이 그 몽고의 칸이 되기까지 했던 그 징기스칸의 시가 되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귀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극복해서 미래의 군에서 큰 제목이 되는 그런 징기스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